마네킹 머리하고 살다가 심령 체험을 했다는 일이 그 기묘했던 체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스레 주민들을 말도 안 되는 공포로 끌어당기는데, 내가 마네킹 머리와 살다 심령 체험을 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읊을 심령 체험은 오컬트 쪽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심령 체험 같은 걸 겪은 적이 없다는 일에게 일어난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일은 여자로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첨언하고 본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일은 혼자 미술관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미술관에서 돌아오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노숙자들도 많은 길이었다는데요. 여기저기 박스로 만들어진 하우스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마네킹 머리만을 장식해 놓은 박스 하우스를 일은 발견합니다. 그 마네킹의 얼굴은 프랑스 여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 같이 긴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 일은 그 마네킹 머리에 끌리듯이 다가가다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얼굴 너무 좋아, 가지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상했다고 일은 당시의 심정을 회상합니다.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미개하다며 공개석상에서 아가리 턴 여배우입니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 여주였죠. 지는 임신을 9개월의 악몽이니 자식을 종기니 하다가 나중에 자식한테도 고소미 당한 여자로 별 개소리는 다 하던 미친년인데요. 자기 빤스에 똥 쳤어놓고 남의 빤스 오줌 묻은 거 나무라는 격이죠. 물론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박스하우스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 실례합니다, 계세요 불렀습니다. 그런 일의 부름에 하우스에서 느릿느릿 나온 아저씨에게 바로 이 마네킹 머리가 너무 갖고 싶은데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물어보는 일. 그러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아저씨에게 일은 그 마네킹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하고 닮아서 너무 갖고 싶다고 설명하니 아저씨는 그래서 좋으면 가지고 가 라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마네킹 머리는 장난 방지책이라는 모양으로 노숙자들에게 폭력 휘두르는 걸 즐기는 일부 놈들도 이 마네킹 머리가 있으면 섬뜩한지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 뒤로도 다른 지역 노숙자의 박스하우스에 방화가 있었다 등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일은 목표였던 마네킹 머리를 손에 넣었으니 다음으로 뭔 말을 하든 상관없었던 듯 신이 나서 떠드는 아저씨를 가볍게 무시하고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 안에서는 당연히 마네킹의 머리를 안고 있는 섬뜩한 일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네요. 그러자 여기까지 일의 혼자말 뿐이던 스레에 자기의 기분 나쁨을 훌쩍 뛰어넘는 일의 기분 나쁜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진 스레 주민이 기대의 성원을 보냅니다. 계속해봐. 일은 이야기를 이었고 가지고 돌아온 마네킹 머리를 가와이 모노 다나라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가와이 모노, 즉 예쁜 것들을 장식하는 다나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네킹 머리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는 일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까지 말하고 싶게 되었다는 이유로 현관으로 마네킹 머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브리지트라고 이름 붙인 마네킹의 머리에게 두어 달 정도 인사를 계속해오던 일에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에게는 류오코 씨라는 연인이 있었다는데, 류오코 씨는 대가 세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는 우리 치규님들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센 여성 쪽 타입인 직선적인 성격의 류오코 씨에게 홀랑 빠진 일은 그날 류오코 씨가 놀러 온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었죠. 브리지트를 숨기지 않은 채. 그리고 류오코 씨가 도착. 아주 기분 좋게 맞아주는 일. 류오코 씨는 평소 그다지 웃지 않는 사람이랍니다만
그날은 상태가 좋아 보인 건지 일은 그게 기뻤다고 당시를 그리운 듯 말합니다. 하지만 현관에 브리지트를 본 순간 류오코 씨는 안색을 바꾸더니 뭐야 이거? 하며 일에게 물었던 겁니다. 브리지트라고 해요 라면서 류오코 씨에게 마네킹의 머리를 소개한 일은 류오코 씨도 분명 브리지트를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에게 류오코 씨는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너 왜 그래?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라며 이를 추궁합니다. 길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서 데리고 왔어. 대답하는 일에게 류오코 씨는 미용사도 아니잖아. 이건 진짜 이상해. 섬찟하다는 생각 안 들어? 계속해서 다그치며 뭐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숨긴? 동요하면서 말합니다. 류오코 씨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던 머릿속이 온통 행복으로 차있는 일은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아름다운데 브리지트가 불쌍해. 하고는 류오코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자코 있던 류오코 씨는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내가 잘못 봤어. 조용히 말하고 일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라는데요. 항상 류오코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이던 일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분명 이상하다고 느껴 일에게 맞장구를 쳤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얌전히 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슬의 주민들이었습니다만 역시나 짤방에 피가 끓기 시작. 일에게 브리지트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잔뜩 찍었던 브리지트의 사진도 이유가 있어 전부 삭제했다는 일은 당시에는 장식 선반 굿즈들에 둘러싸여 가와이모노 단화의 보스격으로 자리 잡은 브리지트의 사진이었던 걸 즐거운 추억인 듯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진행. 일의 집으로 들어간 류오코 씨는 그 뒤로도 브리지트를 부정하는 일 없이 밥도 먹고 천천히 지냅니다. 이때 일의 이야기를 완전히 맞춰주기로 속으로 결심했던 류오코 씨는 일이 좋아했던 방가방가 햄토리 영화판을 이전이라면 뭐가 재미있는데? 전면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것도 귀엽네. 내가 틀렸어. 하며 긍정해줬고 결국 그날은 아무 일 없이 류오코 씨와 같이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안 바래다 줘도 돼 라는 류오코 씨에게 일은 왜? 하고 묻습니다만 여튼 이라고 답한 류오코 씨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향하더니 돌아가고 맙니다. 일은 그런 류오코 씨를 쌀쌀하네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뒤 일도 나가려고 현관으로 갔는데 브리지트가 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우와, 류오코 씨 존엔 멋져. 여기서 스레 안에서는 그런 쿨한 류오코 씨의 팬이 탄생합니다만 일은 브리지트가 사라져서 패닉에 빠졌다며 당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라진 브리지트를 찾아서 일은 신발장과 그 주변을 확인해 봅니다만 발견되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집안을 우왕좌왕하다가 여기서 류오코 씨가 브리지트를 가지고 간 것이다 이윽고 눈치챘죠. 안 바래다 줘도 돼 라던 류오코 씨. 그것은 브리지트를 가지고 나가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라는 걸 깨달은 일은 당황해서 류오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틈을 둔 뒤 전화를 받은 류오코 씨는 왜? 라고만 합니다. 브리지트 어쨌어? 묻는 일에게 왜? 브리지트가 어떻게 됐어? 대답하는 류오코 씨. 그리고 일이 브리지트 가지고 간 거 류오코 씨잖아. 추궁하니 처음에는 브리지트가 없어졌어? 제대로 찾아본 거야? 시침이 떼며 의기양양했던 류오코 씨였습니다만 일이 브리지트 어떻게 했어? 왜 가지고 간 거야? 하고 따지고 들자 류오코 씨는 체념한 건지 너 말이야 지금 좀 이상해. 상태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게다가 류오코 씨는 이야기를 계속 이번에는 강한 어조로 마네킹 봤을 때 소름 끼쳤어. 그래서 아침에 버리고 왔어. 라며 너 확실히 이상해. 내가 널
꼭 원래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를 타이르듯 말했던 겁니다. 이런 전개로 인해 지금은 브리지트 대신 류오코 씨의 머리를 현관에 장식해뒀다는 내용이겠지 라는 미친 사이코 흉내를 내는 놈. 미용사라 지금 집에 마네킹 머리가 20개는 있다 는 마네킹 머리수로 이겨보고 싶은 놈까지도 참전. 그 외에도 머리카락이 자라는 저주에 걸린 가발 진짜 갖고 싶다. 무한 커티언스 가능. 평소에도 항상 정신이 빠진 놈들까지 넘쳐나 슬에는 일시적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만 이걸 막듯 일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오코 씨가 타일러서 점점 냉정을 찾았다는 일. 듣고 보니 마네킹 머리를 장식한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브리지트를 찾으려 하지도 않고 평소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일이 집에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큰 소리 같은 게 들려왔던 겁니다. 신경 쓰인 일은 커튼을 열어 밖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브리지트가 있었습니다. 브리지트가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오컬트를 좋아하던 일은 인형을 버리면 다시 돌아온다는 자주 듣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돌아온다면 현관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브리지트가 돌아온 곳은 왠지 베란다였던 거죠. 그런데도 일은 브리지트가 돌아온 게 기뻐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브리지트의 귀환 후 어느 날 일의 친구이자 게이이기도 한 통칭 바카타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바카타로란 진짜 멍청한 놈들한테 붙이는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카타로는 내일 밤 드라이브 가자며 일을 꼬셨습니다만 저녁 먹고 만나자는 별난 집합 시간이라 그것에 일은 위화감을 느끼긴 했어도 일의 말로는 이 바카타로는 외로움을 잘 타는 인간으로 또 갑자기 친구라도 만나고 싶어진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한 일은 그 꼬드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아주 기분 좋게 차를 모는 바카타로에게 일은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묻습니다만 바카타로는 괴상한 미소를 띌 뿐으로 대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차량들이 적어지고 일과 바카타로를 태운 차는 어두운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뭐야? 물어보는 일에게 여긴 심령 스팟입니다. 대답하는 바카타로. 심령 스팟은 무서워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과는 정반대로 텐션이 바짝 올라 의욕이 넘치고 있는 바카타로가 만약을 위해 소금도 사왔다며 내민 건 설탕이었습니다. 무서우니까 하지 말자라는 일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게요? 라는 바카타로와의 말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결국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차로 잠시 터널 안을 지나는데 역시 무서워졌는지 바카타로도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터널 한가운데쯤에서 차를 세우고 진짜 무서워졌어.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말을 꺼낸 바카타로는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일과 그러니까 돌아가자 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만 그 순간 일은 차 위에서 어떤 기척을 느낍니다. 그때의 상황을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라고 설명하는 일. 이 변화는 바카타로도 깨달은 듯 둘은 천천히 눈을 마주칩니다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1분 정도를 그 시간이 계속됐고 일이 출발시켜 라고 하려던 타이밍에 팡! 누군가가 차의 천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비명을 지른 일과 바카타로. 일은 출발시켜! 소리를 칩니다만 바카타로는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는 모습으로 뒷좌석에 타있던 일은 운전석에 바카타로의 어깨를 흔들고 위험하니까 나가자고! 소리 지릅니다. 바카타로는 겨우 차를 움직여 출구를 향했는데요. 팡! 하고 차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이때 확신은 없어도 천장을 두드리는 뭔가는 쫓아오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일은 공포로 위를 쳐다볼 수도 없어서 머리를 바짝 숙인 채 운전석 뒤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카타로는 미안합니다 외치고 있었다나요. 그렇게 어거지로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아직 패닉 상태인 둘은 부들대는 몸으로 24시간 영업하는 마트까지 가서 차에서 내려 그 마트 벤치에 앉아 아까 그건 뭐야? 내가 알 리가 있어. 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나올 리가 없었죠.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이 액막이 받으러 가자 제안. 둘이서 액막이가 가능한 곳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바카타로는 라인으로 친구에게 물어보고, 일은 시내에 있는 신사 등을 조사하는 동안 어느새인지 아침이 되어 있었고, 밝아져 안심이 된 일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네요. 그리고 시간은 아침 6시쯤. 일의 라인으로 료코 씨에게서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얘기 좀 하고 싶다 라는 것으로 일이 료코 씨에게 전화를 걸자 료코 씨는 급한 일인데 오늘 일 쉴 수 있어? 라고 일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료코 씨는 일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 일은 그때 액막이 갈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 료코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료코 씨는 부탁이니까 빨리 가는 쪽이 좋아. 좀처럼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터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지금부터 액막이 받으러 가야만 한다고 전했더니 료코 씨는 그럼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도 액막이니까. 라는 의외의 말을 입에 담았던 겁니다. 결국 일과 바카타로는 꾀병으로 일을 쉬고 료코 씨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카타로는 친구와 연락이 닿은 모양으로 그 친구를 포함한 넷이 집합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바카타로가 집합 장소로 갔더니 료코 씨와 바카타로의 친구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카타로의 친구는 권투를 하고 있어 지금부터는 이 친구를 일은 복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복서는 건장한 체구로 의지가 될 만한 수염을 기른 잘생긴 남자로 역시 게이입니다. 이를 심령스팟에 데리고 간 것으로 인해 바카타로는 복서에게 흠씬 욕을 처먹습니다. 여기서 일은 왜 액막이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 라고 료코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료코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브리지트를 버린 뒤에 일 이야기를 친구 몇 명에게 상담한 바 그 친구 중 하나가 심령적인 뭔가 아닐까 라고 조언해준 모양으로 그 이야기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액막이에 데리고 가는 쪽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 벌써 액막이 약속을 잡아놓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료코 씨와 얘기하다가 일은 브리지트가 돌아온 사실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브리지트 컴백 사건도 터널에서 겪었던 심령현상 바로 뒤였던 것도 있어 갑자기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한 일은 진정하고 들어. 브리지트가 돌아왔어. 료코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 무렵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바카타로를 데리고 복서가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일이 둘에게 브리지트 건을 설명하자 이젠 아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바카타로. 료코 씨와 복서가 브리지트도 액막이에 데리고 가자 제안. 꾀병으로 일을 쉬게 된 일행은 중간에 일의 집에 들러 브리지트를 가지고 액막이 받으러 가자는 것으로 의견 일치.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4명이 일의 집에 도착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브리지트를 보고 얼어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료코 씨는 정말로 돌아왔어 라며 얼굴이 새파래진 모양으로 좀처럼 쫄지 않는 복서조차 우!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브리지트를 안고 차로 돌아와 복서가 운전, 바카타로가 조수석, 일과 료코 씨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류호코 씨가 약속 잡은 앵마기 장소로 향하는 차 안. 류호코 씨는 일의 손을 계속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마기 장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듯. 5분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차 안의 공기가 변합니다. 그것은 터널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공기와 똑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두 말이 없어지고 일과 바카타로가 눈을 마주쳤을 때 팡! 천장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팡! 팡! 몇 번이나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류호코 씨는 괜찮아! 하며 이를 안아주고 복서는 차를 계속해서 몹니다. 그러자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고 이번에는 끼, 끼 하는 천장을 밟는 듯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복서는 진정해, 분명 괜찮을 거야 라면서 모두를 격려했습니다만 바카타로는 울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천장을 밟는 듯한 소리는 점점 그쳐갔고 금방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물어보는 류호코 씨와 복서에게 밟는 소리는 나지 않았어 전하는 일. 바카타로는 미안, 전부 내 탓이야 하며 떨고 있었고 그렇게 넷이 그러는 동안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일이 예상했던 신사나 절은 아니고 조금 큰 단독주택으로 류호코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 요란하게 벨을 누릅니다. 그러자 안에서 나이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일의 말로는 할아버지와 아저씨 중간 정도의 나이였다는데 상당히 친절할 듯한 느낌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막 일어났던 일, 어제 터널에서 있던 일, 그리고 브리지트 일 등을 넷은 침을 튀겨가며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저씨는 하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일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저씨의 집은 2층이 앵마기용으로 쓰인다는 것. 게다가 집안 모습이 부드러운 색상의 가구로 통일되어 있어 마음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예전에 다니던 상담실과 비슷했다고 일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전부 제 탓이에요 하고 울면서 말하는 바카타로에게 아저씨는 자네 탓이 아닐세 하며 상냥하게 달랩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바카타로를 그냥 달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네가 했던 일이 아니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일쪽을 향하더니 있잖아 말일세, 자네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일이 안고 있는 브리지트를 보고 거기에 끌렸지? 일에게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고백하는 일에게 아저씨는 왠지 모르게 알았어 전하며 계속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나? 하더니 자네 주변에서 지금까지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나? 일에게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짚이는 구석이 없던 일은 그 뜻을 아저씨에게 전하자 아니 최근이 아니고 요 몇 년 사이랄까 하고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도 팍 감이 오지 않았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며 아저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다든가 했던 사람이 지독한 일을 당했다든가 한 일은 없었나? 했을 때 일은 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은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자 3명이 모두 죽었어요 라는 말을 아저씨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루 동안 일이 올린 옛날 이야기가 시작됐고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일은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고민하던 일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상담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인의 아들에게 이야기가 새어나가고 맙니다. 일은 세상에는 어차피 레즈비언은 해버리면 남자에게 빠진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 있다며 그 지인의 아들도 그런 쪽이었던 모양으로 친구 둘을 모아 이를 덮칠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은 얼굴도 주소도 모두 특정되어 있었던 듯. 외출 중이던 일. 밤도 아닌 시간대에 옆에 차가 세워지더니 머리채와 옷을 잡혀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패닉에 빠진 일은 차 안에서 크게 반항했습니다. 몸을 압박하려던 남자에게 마구 손과 발을 휘두르던 일. 그러자 날뛰던 일에게 차인 운전자 남자의 실수로 차는 전신주에 격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의 옛날 이야기를 아저씨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일은 이야기를 계속. 운전하던 남자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후유증이 남는 바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남자 패거리 중 하나는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했다는 것. 그런데 그 범인은 이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덮쳤던 모양으로 그게 아직도 이해 안 가는 수수께끼라는 걸 일은 덧붙였습니다. 남은 한 명은 특별히 사건이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역시나 극단적 선택. 이를 덮쳤던 3명 모두가 죽었다는 걸 일은 아저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입을 열어 좀 이상하지 않니? 누군가 대신 복수해준 것 같지 않나? 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일에게 아저씨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마 그 3명에 의한 피해자는 자네 말고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자네 뒤에 있어. 그 말을 들은 일은 공포로 정신이 아득해졌던 겁니다. 여기까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카타로가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나요? 라며 어디까지나 바카타로 같은 모습으로 이를 걱정해 당황한 모습으로 추궁합니다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게 라며 아저씨에게 가볍게 제지당할 뿐 아저씨는 그 남자 셋이 지금까지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왔던 것과 그 중에는 그놈들 탓에 죽은 사람도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자네는 죽지 않았지? 라며 아저씨는 일에게 말한 뒤 피해자로 죽은 아이들은 그런 일을 부러워해 따라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붙어 있다고는 해도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일의 편에 서주고 있다는 모양으로 그 아이들은 브리짓들을 봤을 때 일이 자기들에게 살 곳을 내줬다며 기뻐하면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리고 일은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마네킹에 끌렸을 거라고 아저씨는 전했습니다. 차의 천장을 두드리던 소리에 대해서는 그 정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밟는 듯한 소리는 일에게 붙은 아이들로 천장을 두드리는 뭔가에게서 이를 지키려고 해줬다나요. 여기까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멍하니 듣던 일은 아저씨의 이야기가 충격적이긴 해도 그 세 놈이 일 말고도 희생자를 낸 것에 격분, 일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에게 아저씨가 그럼 액마기를 시작할까?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의 그 말이 의외라고 생각된 일은 붙어있는 여자애들은 저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질문합니다만 아저씨는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 길에서 누구랑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라는 위험스러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일은 놀랍니다. 그렇게 쫄아있는 일에게 아저씨는 붙어있는 건 셋인데 제일 강한 8살 정도 되는 여자애는 머리가 반이 부서져 있다. 그리고 자네 등에 달라붙어 이쪽을 보고 웃고 있어. 라고 덧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은 액마기가 무사히 끝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잇습니다. 액마기 내용은 비밀이라 쓸 수는 없어도 솔까말 액마기가 제일 무서웠다는 일은 액마기가 끝난 뒤 류오코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며 이를 꼭 안아주며 살짝 눈물을 흘려준 게 기뻤다는 에피소드를 스레 주민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힘으로는 도움이 안 됐네 라며 슬픈 듯 중얼대는 복서. 빤스에 살짝 지리고만 바카타로가 있었답니다. 그런 넷은 아무 일도 없이 지금도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모양으로 브리짓트는 아저씨가 맡아주었다고 합니다. 일은 이것으로 제 심령 체험은 끝입니다 라면서 읽어준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질문 있으면 대답하겠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재밌었다. 등장인물 모두 좋았어. 무서워.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에게서의 이를 향한 칭송의 말과 감상이 난무하는 중 료코 씨와의 다른 에피소드가 듣고 싶어 라고 한 스레 주민이 나타납니다. 일은 거기에 대답. 실은 료코 씨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료코 씨는 일이 범죄에 말려들어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을 무렵부터 이를 지켜주었던 사람이라며 그런 료코 씨에게서 너를 연애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그냥 지켜주고 싶을 뿐인지 몰라 일단 헤어져 있고 싶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일도 료코 씨를 연애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료코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둘은 지금도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는 사이로 뭐니뭐니 해도 료코 씨가 최고라고 일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스레 주민들의 감상이나 질문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던 중 한 스레 주민이 갑자기 왜 바카타로 차에 탔을 때 조수석이 아니고 뒷좌석에 탔어?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 왠지 조수석은 불편해. 그 정도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라며 당연히 별 이유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에게 택시 태운 기사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냐? 하며 피날레를 장식하던 스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수석 성애자인 스레놈도 나타나죠. 이렇게 일에 대한 찬사와 등장인물 넷의 행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스레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마네킹 머리와 지내고 나서부터 괴기현상에 시달리던 일이었습니다만 스레는 생각도 못한 전개를 보이며 등장인물 넷 모두가 농도 짙은 캐릭터로 일과 그 친구들의 인연이 전해지는 좋은 스레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